8시네요.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2대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저희 선거관리위원들한테도 처음이기 때문에 방송 사고가 있어도 너그러운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선거시행 해칙사항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기관과의 대담,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장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쉽게도 저희가 학내 언론기관을 초청하지 못하여서 후보자의 학내 언론기관과의 대담은 순서에서 제외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의 소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호의 오른차선으로 대의아이, 늘빛, 비상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본부장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대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대의아이 정후보 이현민, 부후보 김동균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앞서서 지난 1년간 제1대 인공지능학과 학생회 여명의 집행위원회 국장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번 학생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학우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아이는 5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째, 교류회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학생회에서 여러 교류 사업들이 다소 부진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대폭 확대하여 연세대 교류반 매칭, 또 타 대학 간의 여러 교류 행사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희는 성장의 발판이 될 진로 설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진로 설계 시스템들, 진로 가이드북을 더욱 발전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학습 동료 사업, 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동향들을 잘 안내해드리는 등 여러 가지 진로 설계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문화 사업들을 기획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업에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중한 대학 생활의 추억을 공유하고자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중짜 공식화라던가 아니면 소모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많은 분들께 대학 생활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희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대 학생회에서는 카카오톡 공지방에서 중요 공지와 비중요 공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등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정보와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학생회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언제나 열린 소통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학우 여러분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아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상상, 혁신, 무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슬로건처럼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늘빛의 후보자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기호 2번 늘빛의 정후보 여승민 그리고 부후보 박주혁입니다.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인공지능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첫 세대로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학과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진로 설계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중 전공 가이드북과 같이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시키고 또 학과 내 문화 행사에
학생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학 혹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목 미개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오피스 투어, 커피챗 등 진로 그리고 학술 분야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대외 활동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연세대학교 교류반, 나아가 교로대학교 교류반 결연을 추진하고 이들의 연합 행사를 통해 타 학과 그리고 타 대학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늘빛과 함께 나아가는 인공지능학과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우가 참여하고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학과, 보다 풍요롭고 활기찬 대학생활은 늘빛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본부 비상의 후보자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학과 제2대 학생인 선거운동본부 비상의 정후보 김태윤, 부후보 김상윤입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 비상은 지축을 박차고 날아오르다는 뜻처럼 학우 여러분과 더 높은 도약을 꿈꿉니다. 저희는 신설학과의 첫걸음을 함께한 구성원으로서 지난 1년간 느낀 부족함을 개선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는 학우 모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학과 사업과 안한 상권 및 기업과의 제휴 그리고 후원, 전공 또 제2전공 정보를 체계화한 진로 안내 시스템을 통해 학업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등 타 대학과의 교류반 운영 등으로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회와 학우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학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은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비상하는 인공지능 학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후보자의 소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들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공지능학과 공식 인스타와 공지방을 통해 수업된 질문들로 금일 새벽 모든 선거운동 본부들에게 전해둔 상태입니다.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기호의 오름차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 3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아에게 들어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대 학생에서도 연세대학교 교류반을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반 매칭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법이 있는지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데이아이 정후보 이현민입니다. 네, 발언 이어가자면 저희가 관련 담당했던 분과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전대 학생회에서 매칭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전대 학생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던 인공지능학과 새내기 맞이 준비위원회에서도 이미 12월부터 여러 가지 노력하였으나 교류반 매칭이 실패했다고 관련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께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교류반 매칭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랑 하기로 했던 그 연세대학교 과가 다른 고려대 학과랑 하고 싶다는 연락을 취해서 사실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 깨진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본 학생회가 빨리 구성돼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신설학과더라도 교류반 매칭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선본 측에서는 학생회가 구성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연세대학교 교류반 매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미 교류반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교류반 매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세대학교 신설학과인 무전공학과 연세대학교 자유진리학부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독립학부 형태로 신설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새내기 맞이 준비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 기본적으로도 연락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멘토링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멘토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과 요인을 통하여 멘토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신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후보 이현민입니다. 저희 정책 자료집에서 멘토 멘티 시스템이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홍보소통국 국서별 공약에서 정보대학 멘토링 시스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공약에서 새내기의 학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대학 외국인하고 멘토 멘티 시스템에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대가 주관하여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보대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홍보를 요청받으면 홍보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보대 학생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와드린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내기 적응을 위해서 멘토 멘티 시스템을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1대1이나 1대 다, 예를 들어서 뻔선 뻔우와 관계처럼 멘토 멘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뻔선 뻔우의 관계에서 뻔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컨대 술자리를 좋아하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어떤 과목 이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대신 교육이나 어떤 진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후배가 만약에 술자리나 어떤 이런 동아리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설계하는 멘토 멘티 시스템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형태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특정 주제들을 정해서 술 게임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여러 과목들 학문의 기초라던가 아니면 새내기들한테 수강 신청과 같은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2호학번 선배들을 잘 섭외를 해서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월간지에 인터뷰 형식으로 수록을 하여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멘토 멘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만약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실명 채팅방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우려점들을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로 저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서 에브리타임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를 들면 범죄, 어떤 성희롱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에브리타임 운영진 측에 어떠한 연락을 취해서 학생회 차원을 벗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성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회 차원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규정들, 징계 관련 세칙이라던가 인권 침해 관련 세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정비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특을 공식화한다면 학번 순 등으로 학생들을 임의적으로 나눠서 진행할 것인지, 혹은 사전 결성된 인원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면 지원만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짜를 공식화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회가 어떤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자리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원들을 대여섯 개로 분리한 다음에 각 팟마다 어떤 테마를 지정을 해서 어떤 쪽은 교복 테마, 어떤 쪽은 동물 잠옷 테마, 어떤 쪽은 다른 대학 과잠 테마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각 테마별로 어떤 미션을 주고 그러한 미션을 잘 이수한 팀에게
짜장면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제공하는 형식의 문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단순히 학생회가 주관하니까 돗자리 하나만 깔아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리들을 여러 개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유동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도 인공지능학과는 안원 상권에서 많은 제휴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휴 추진만큼 중요한 것은 전대 학생회와의 제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선본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는 제휴 이벤트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휴입니다. 저희 선본은 이러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휴라는 기조 아래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제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짜 기간에는 중국집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새학기 기간에는 다양한 밥약 포인트들의 상점들과의 제휴를 맺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과 연계하여서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암 3권 상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연계하여서 제휴를 진행하여서 같은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서 제휴 이벤트를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휴라는 기조에 맞는 제휴의 경우에서는 이를 연속해서 제휴를 이어나갈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빗에게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전대 학생에서도 교류반을 매칭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반 매칭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빗 정후부 여승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공지능학과는 올해 2025년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회 조직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간적 그리고 체계적 여유가 부족했기에 교류반 매칭이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이 교류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늘빗은 인수인계 그리고 임기 직후부터 교류반 매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교류 행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류반 매칭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 연세춘추 보도에 교류반 무엇을 위한 교류인가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류반 회장단 간의 책임 문제, 음주로만 귀결되는 교류반 문화에 대한 우려 등 물론 아직 저희 인공지능학과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초기에 고민하고 계획한다면 더 나은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안건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늘빗은 진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류반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상대 교류반과 논의를 통해 연합 MT, 소모임 연합 행사들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기별 정기 교류를 발전시키고 평소에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류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늘빗 정후보는 인공지능학과 1대 학생의 여명 진로학술국 국원의 경력이 있지만 전 진로학술국 국장인 늘빗 부후보의 진로학술국 집행위원 추가 인준 요청으로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인준 논의 이후 2025년 9월 17일 제11차 인공지능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임명 동의가 인준되어 중도의 집행위원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학생회에서 얻은 경험은 무엇이며 짧은 인공지능학과 학생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늘빗 부후보 박주혁입니다. 우선 추가 인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진로학술 국원을 활동하는 국원 한 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저희가 2학기에 준비한 사업인 전공 가이드북 사업에 배정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인준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와 학생회장 둘이서 면접 절차를 통해 충분히 능력 있는 인원이라 판단해 이제 추가적으로 인준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회 경험도 많고 저희가 면접을 진행했을 때 전공 가이드북 사업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전공 관련 이해도가 높은 인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인준하였고 정 후보한테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정 후보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늘빛 정후보 여승민입니다. 질문에서 보여드렸듯 저는 지난 9월 여명 학생회장과 진로학술국장과의 면접을 통해 집행위원으로 추가 인준되어 활동했습니다. 인준 이후 전공 가이드북 사업을 진행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과의 인터뷰, 노션 플랫폼 디자인 등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경험이 제게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의 내부와 외부의 관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학기에는 일반 학우로서 저희 여명 학생회를 바라보았고 2학기에는 집행위원으로서 내부 운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운영에 있어 개선하고 싶은 실질적 사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우들과의 소통,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유연성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를 발견했고 이 경험을 보다 나은 학과와 학생회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렇기에 학생회 시스템을 보다 잘 아는 전 진로학술국장 출신의 부후보와 함께 나왔습니다. 부후보는 학생회 시스템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신선한 시각과 부후보의 경험이 결합되어 실현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명 전임 학생회 임원들께 인수인계를 부탁드리며 타 학과 학생회장단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모범 사례를 빠르게 습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제 경험을 강점으로 전환하여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고 열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비상하게 들어온 질문입니다. 현재도 인공지능학과는 안원 상권에서 많은 제휴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휴 추진만큼 중요한 것은 전대 학생회와의 제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본부 비상의 정후보 김태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올해가 지난 뒤 지난 학생회가 맺었던 각 제휴 업체에 대한 학우부의 피드백을 받고 또 그 이후에 각 업체 사장님들을 찾아뵙고 지난 제휴를 통해 서로가 얻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휴의 연장을 의논해 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저희의 공약이기도 한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제휴를 맺었으면 하는 업체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회단체 후원 유치와 제휴 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후원을 받을 계획인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의 특성상 아직까지 어떤 업체인지 특정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의 다양한 업체들과 후원 그리고 제휴를 맺어서 인공지능학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적절히 드릴 수 있는 말은 다양한 업체에게 미래 인재인 인공지능학과를 어필하며 이를 유치해올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대 학생회에서도 연세대학교 교류반을 매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반 매칭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후보였던 이제 데이아이의 정후보였던 이현민 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새내기 맞이 준비위원회 분들이 준비하셨던 거는 이제 특정을 하긴 어렵지만 어떤 이제 학과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학과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것을 좀 파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제 저희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류반을 찾기가 어려웠고 전대 학생의 공약이었던 교류반 활성화를 위해 문화기획국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 연세대 거의 대부분의 학과를 조사하며 정리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당선이 된 즉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락을 하며 진행할 사업일 예정입니다. 또한 혹여나 교류반 탐색에 실패할 시 제가 문화기획원일 당시에 제안했던 방안이었던 교류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 인원수로 인하여 인원수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교류반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교류반의 주 목적인 어떤 특정 학과보다는 그 교류를 한다는 감정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2정보 선택 가이드북과 같은 경우에는 타 전공에 강한 정보를 탐색하여 제작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타 전공의 핵심 커리큘럼, 진출 분야,
추천 과목 등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 시스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저희가 받아서 제공하는 형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물론 주변에 계시는 저희 소속 단과대 교수님들과의 면담보다야 면담을 찾기 어렵겠지만 어려운 만큼 회장단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미래의 집행위원들이 발로 뛰며 다양한 단과대 교수님들께 질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출 분야의 경우 저희 단과대와의 협력, 저희 이제 본 단과대와의 협력을 통해 타 단과대와 이제 협력을 해서 명사특강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집행위원회 구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학생에서 이루어졌던 구조는 딱히 구조상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였기도 하고 추가로 학우분들의 혼란을 막고자 구조는 이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당선 후 집행위원회 구성에 특히 신경 쓸 점은 부서의 재구성보다는 각 부서별 인원수 그리고 사업의 분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이제 중요시 여기며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장 청중과의 대담입니다. 인공지능학과 선거시행 수칙상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는 공청회에서 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참관인 중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이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본부 비상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학년 교류 개설에 기존 온라인 문화 같은 관계망을 형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시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선거운동본부 비상의 정후보 김태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학과는 신설학과입니다. 신설학과이다 보니까 저희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된다면 저희는 선배가 될 것이고 이제 후배들이 새로 들어올 것인데 저희가 특히 컴과에게 많은 물론 대과도 있지만 정보대에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거기서 배운 점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형성되는 뻔후, 뻔선의 관계를 이제 제정을 하고자 약간 인스타 게시물을 통한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해서 새내기들이 이제 무리 없게 학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비상에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학과만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굿즈 사업을 진행하며 참여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1대 학생회 흑잠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 인원이 3명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홍보 기획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똑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들으셨던 흑점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히 저희 학과의 인구가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학년밖에 없었던 만큼 내년에 이제 후배들도 들어오고 그게 이제 2학년 규모의 그 학과로 펴져가게 된다면 참가 인원은 이제 당연히 올해보다는 물론 단순 계산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지만은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2배 이상의 또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굿즈 사업 또는 뭐 인공지능 학과만의 공모전 개최 또 뭐 인공지능 학과가 이제 참여형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해 문화기획국에서 진행했던 물론 그 결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그걸 발판 삼아서 뭐 블로그 챌린지라든지 단과대 규모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방학 사업들을 참고하여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본부 늘빛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투표제에 관해서 학생 투표 방법과 학생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늘빛 부부 박주혁입니다. 우선 학생 투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학생 투표제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투표를 완전 자유 권한으로 줘버리면 이제 적절하지 못한 후보군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투표제의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구글 폼과 같은 형식으로 수업한 다음에 학생의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 적절한 후보군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할 상황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학생의 사회에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언급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참여율이 높았던 사업도 몇 가지 있는데
예시로 진로학술국에서 1학기에 진행한 스터디 빙고 사업의 경우에는 19명이 꽤 많은 학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미뤄보아 MT 장소 혹은 간식 행사와 같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행사의 경우에는 블로그 챌린지와 같은 행사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참여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학생회의 집행위원회 구성과 다르게 재무실을 다른 부서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지 않은 것 이유가 뭐나요? 늘빛 부부 박주혁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초기부터 함께 했고 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서 이 회의들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재정사무국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재정사무국장 한 명에게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정사무국의 경우에는 구조가 결국에 모든 사무 처리를 한 명이 담당하게 되고 그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람이 재정사무국장 한 명인데 나머지 재정사무국원 4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실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실을 개설해 재무처장이라는 새로운 직급의 사람에게 관련된 재무 일을 전부 맡길 생각이고 재무부처장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즉 26학번 학생을 뽑을 생각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맡긴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빛 정후보 여승민입니다. 저희 부후보 분께서 말씀하셨듯 기존의 여명 체제에서 재정사무국 일이 없다던가 그런 비판이 몇 가지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재정이라는 업무가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을 각 국서에서 진행할 사업들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 재정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무실을 별도로 두었고 저희 정책집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게 각 국서들과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재정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본부 DAI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로설계부 두 번째 분야 문화 행사학습 학습 동료 사업을 문화기획국이 아닌 진로설계국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설계국에 조금 더 진로와 관련된 것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진로 설계국에 배치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 행사랑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진로 설계국 자체가 조금 사실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업들을 어떤 기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로 설계국에서 맡기는 게 어떨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DAI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휴를 확대 개편하여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혜택의 구조를 탈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탈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전 질의에서 나왔던 질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휴 자체를 제휴를 맺고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가게와 제휴를 맺었으니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세요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문화 행사들과 연계를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새내기 새학기 시즌에 밥약 인증 문화 행사 같은 걸 기획을 한다 그러면 특정 특정 가게들이나 어떤 상권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런 밥약 지도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스탬프를 받아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문화 행사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제휴 효과도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안암에 있는 가게들도 홍보 효과를 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의 구조로 변화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1년간 학생회장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학생의 역할에 관한 철학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재미가 우선이었는데, 정보대 학생회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선거운동 본부의 정후보 혹은 부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준비된 선거운동 본부 손 들어주시면 그 순서대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본부 비상의 정후보 김태윤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회란 복지를 기반으로 한 궁극적으로는 재미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이제 좀 더 진로에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응당 있어야겠지만, 저희는 학교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물론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회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거기 내에서 재미난 대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운동본부 늘빛 정후보 여승민입니다. 저는 그 학생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그냥 학생을 챙기는 것, 이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을 챙긴다는 것은 복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복지라는 용어 내에 재미와 교육, 그리고 대외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생각을 저희의 정책 자료집 그리고 공약들에 모두 녹아내었고,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운동본부 데이아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신 돈에 기반하여서 기본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학우분들의 다양한 어떤 관심사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의 학우분들의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학생회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재미나 교류 행사 쪽 쏠리게 되면 교육이나 진로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외받을 수 있고, 진로나 어떤 교육 부분에 오히려 반대로 집중하게 된다면 문화 행사나 교류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학우분들이 소외받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저희 정책 자료집에 나와 있는 8가지 분야, 교류, 교육, 진로, 문화, 홍보, 소통, 사무, 재정, 이 8가지 분야를 균형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대 인공지능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후보, 부후보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